네, 안녕하세요. 저는 4.3 제주 역사기행 답사를 맡게 된 부영대진년 대표 현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도 많이 바람 불고 추우시죠? 네, 저도 이렇게 바람 많이 불지 몰랐는데요. 사실 이렇게 바람 많이 불고 춥지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 바로 제대로 된 제주도를 알고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주도 4.3 알지 못하면 제주도를 다 알지 못한 것이라고도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제 답사에 많이 춥고 바람 불고 힘드시겠지만 집중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퀴즈를 낼 건데요. 잘 맞춰주시고 많이 맞추신 분에게는 상품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지루하지 않고 답사를 즐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할 부분은 제주 4.3 항쟁 중에서 학살된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많은 학살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곳에서는 이 해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해변 이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름 뭘까요? 네, 광치기 해변이죠. 네, 네, 퀴즈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퀴즈 내려고 하는데요. 광치기 해변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보여주는 이 사진, 이 사진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뒤에도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곳이 썰물 때만 되면 정말 많은 바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너른 들판이라고 하는데요. 제주 용어로 빌레가 넓다는 뜻이다라고 합니다. 빌레, 바로 너럭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썰물대 보시면 정말 넓은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다고 해서 광치기 해변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광치기 해변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관치기 해변이라고 불렸는데요. 제주도 아시다시피 섬입니다. 그래서 고기잡이가 많이 되는데 배를 타고 나갔던 그 어부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이 바위들 사이사이에 걸려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 해변에 와가지고 가족들을 찾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견된 시신들을 관에 묻었다고 해서 관치기 해변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역사이죠. 네. 헌데 이 안타까운 역사를 가진 해변에서 더 파렴치한 학살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 광치기 해변, 우리가 발 디딛는 곳이 터진 목이라고 하는데요. 터진 길목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올레 1코스에 해당되는, 저도 이 올레 1코스 유일하게 걸어본 제주도 올레길인데요. 걸어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근데 이 처절한 학살의 역사였던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 4.3의 학살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바로 서북청년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토지 개혁을 하자 친일 지주였던 사람들이 살 길이 없자 바로 남한으로 부랴부랴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승만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제주도로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본거지 사무실이 있던 곳이 바로 성산국민학교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놈들이 얼마나 패륜적인 파렴치한 일들을 벌였냐라고 좀 하면요.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존하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더해서 이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기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성관계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놈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시켰습니다. 네, 정말 이 인간적인 인륜이 없는 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북 청년단 토벌대와 함께 제주도민들을 체포하고 감금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근처에 있던 감자 공장에 감금해왔다가 이 광치개병과 터진 먹으러 와가지고 집단 학살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 많은 분들이 바닷가에 수장당하시게 되는데, 그 학살당한 해에 유독 갈치가 통통하게 몸통이 굵었다고 합니다. 참 이 주민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죽고 바닷가에 가서 시신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갈치가 그걸 먹고 자랐다는 생각에 갈치를 먹지 못할 뿐더러 해산물도 먹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산물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이 터진목에서 마지막으로 생존하신 오인건 씨의 이야기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오인건 씨는 이 터진목에서 살아남으신 그 당시 아이였습니다. 학살당한 어머님의 품 안에 안겨있던 아이였는데요. 경찰의 총에 3발을 맞았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헌데 총상으로 인해서 오인건 씨는 아직까지 손등을 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것보다 큰 상처는 그때 입은 기억과 마음속에 있는 큰 흉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슴속 흉터를 저는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좀 광치기가 터진 목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좀 이동해서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동하시다 보면 저기 보이시는 섬같이 생긴 거 뭐로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성산일출봉. 네, 제주도의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제주 십경에도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성산일출봉이 우리나라 2007년도에 제주 화삼섬과 용암동굴이라 해서 유네스코 3관왕을 한, 그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관광유산입니다. 사실 문화유산이자. 네, 이곳 밑에 보면 저기 매표소가 보이는데요. 그 매표소가 이전에는 우묵계 동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 우묵계 동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네, 오조리 주민 30여 명이 다이너마이트 사건이란 것으로 통해서 학살당하게 되는데, 다이너마이트 사건이 뭐냐? 다이너마이트를 다룰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 주민들 30여 명을 학살한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다이너마이트 뭐 그냥 다룰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신들을 향해서 쓸 수도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학살을 한 것입니다. 쓸지도 모르는데요. 네, 그런 다이너마이트를 고기잡이용으로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위협된다라는 가정을 하자 그냥 죽인 것입니다. 그냥 저는 어떤 이유든 갖다 붙여서 이 서북 청년단과 경찰들과 이 토벌대들은 그냥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산일출봉뿐만 아니라 제주도 관광지가 모두 학살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돌아가셨던 분들의 그 심정과 그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4.3 당시에 살아남으셨던 분이 시인이 되셔서 여기에 시가 쓰여져 있는데요. 강정훈 님의 시를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이동하기 앞서서
성산일출봉 저기 보면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게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후에 알뜨르 비행장 가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섬 성산일출봉 밑에 뚫린 것이 뭐냐? 바로 진지동굴입니다. 네, 그 진지동굴 그냥 생겼을까요? 아니죠.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동굴인데요. 일제감정기 당시 그때 패망 직전인 일본이 이 제주도를 자신의 본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요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 고사포나 이런 포를 숨겨가지고 자신의 제주 본토로 들어오는 일본 본토로 들어오는 그런 뭐 미국 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섬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우리나라 자연유산이지만 일본 놈들은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했죠.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동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은 제주 유가족 분들이 직접 세워놓으신 표지석인데요. 국가가 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지? 네,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한데 단 1도 국가에서 해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광치기 해변을 좀 걸으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표지석 과연 제가 소개 안 했으면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리고 역사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 윗선에 있으면 결국 제주 4.3 같은 역사는 은폐되고 후대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저는 마찬가지라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현재 2025년까지 교과서를 개정해서 4.3 항쟁을 실제로 없애려고 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정부 수립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제주도민들이 통일을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었던 그 목소리는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곳에 4.3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다 하고 망언을 한 김광동이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혔다고 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뭐냐? 결국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국가 폭력 이런 사건을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구거든요. 근데 이 4.3 항쟁을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위원장으로 앉히는 것만 봐도 정말 윤석열 정부가 4.3 항쟁을 비롯한 역사의식이 어떤지 정말 의심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전에 막 부마 항쟁, 6월 항쟁 사진을 보고 부마 항쟁이냐고 막 묻기도 했었죠. 참 역사인식 없는 놈이 놈이라 죄송합니다. 역사인식 없는 이 대통령이 국가를 지도를 하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물려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동해서 위령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위령부 뒤쪽에 우리 대진년에서 추모의 글을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함께 마지막을 쓰면서 이 역사를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치기 해변과 그리고 추모비 설명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네, 여러분 알뜨르 비행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네, 알뜨르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도 많은데 제주도 아래 넓은 들판이라는 곳입니다. 네, 아까 광치기변이랑 뜻 비슷하죠. 네,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땅이 일제감정기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마지막 지키기 위한 곳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행장이 만들어지는데 일본이 어디까지 침공을 했었죠? 네, 이 아시아에서 네, 중국 대륙을 거쳐서 동남아까지 침공을 했었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이 알뜨르 비행장이 했던 것입니다. 44년부터 5년까지 이 알뜨르 비행장이 만들어졌는데 38개의 경납고가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19개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무려 이 알뜨르 비행장을 80만 평 규모로 만들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용산 미군기지, 미국 용산 미군기지가 80만 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일본이 이 패망 직전에 일본이 80만 평으로 늘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퀴즈. 네. 왜 일본은 이렇게 많은 제주도 땅을 넓혔을까요? 자신이 망해가는 데는 좀 줄이고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제주도, 네, 일제는 일본 본토를 방어할 거대한 요소, 거대한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을 더 넓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앞에 답을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결치로 작전이라는 작전명을 세우면서 결국 제주도를 일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요새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성산일출봉도 그렇고 여기 주변에 보시면 많은 곳들이 해안 절벽 쪽에 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참 이 전쟁이라는 게, 그리고 이 일본 놈이 정말 고약했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설명 좀 더 이어나가자면 이곳이 비행장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비행장에 일본 본토에서 날라온 전투기들이 결국 다시 이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에 거쳤다가 연료를 충전하고 다시 일본 본토로 날아가서 전쟁을 했던 거죠. 네. 또한 이곳이 이후에는 마지막 패망 직전에는 가미카제,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자살 특공대죠. 그대로 자살하면서 꼬라박는 그런 가미카제 훈련도 이 알뜨르 비행장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부지 과연 일본이 와가지고 공사를 했었을까요? 아니겠죠. 네. 이곳에 사는 제주도민들을 모조리 동원해가지고 이 알뜨르 비행장을 확장시키고 공사를 시켰습니다. 정말 이놈들이 파렴치한 거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모조리 공사장에 들러서 불러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경납고 여러분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네. 흙과 돌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걸로 보이죠. 이런 거 이 주변에서 다 끌어모아도 사실 만들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흙과 자갈과 돌을 가지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공사를 한 겁니다. 그때 무슨 첨단 장비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놈들은 모조리 그냥 장비 없이 손으로 제주도민들을 시켜서 이 경납고를 38개나 짓게 만듭니다. 그 당시 강제 노역을 당했었던 문상진이라는 씨의 증언을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제주도민들 단 한 번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 봉사 작업이라는 이유로 임금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식사조차도 콩밥이나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놈들이 줬다고 합니다. 강제 동원 숫자만 해도 무려 5,000명. 아직까지도 이 알뜨르 비행장 주변에는 제주도민들,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을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전쟁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옵니다. 네. 저는 이 한반도, 네,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일까요? 아니면 정전, 전쟁이 끝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아직까지 휴전 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거의 유일무이한,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기 때문에는 아니지만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화약고와 같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불씨만 있으면 전쟁의 위협이 있는데, 참 이 윤석열 정부는 바보인 건지 아니 무식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전 후보 시절부터 선제 타격을 계속 외칩니다. 네, 북한을 향해서 우리는 먼저 공격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한민족이고 함께 살아야, 공존해야 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먼저 공격한다라고 하니까 전쟁 위협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또한 이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인식이 없는 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일본과 미국을 외세를 불러가지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직까지 군대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없죠. 네, 미국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 것이죠. 뭐 군대 가신 분들, 회원들도 많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군대 가지 말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반도 전쟁 위협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이, 저는 너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는데, 일본이 아직 사죄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전범국이고 우리나라에게는 침범국인데 극이다 돼가지고 일본에서 관함식을 한다고 우리나라 해군을 그 관함식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함식의 연례 행사라면서 우리 해군을 기시다 총리에게 거수경례시키게 만들죠.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일을 자행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일본 그게 뭐 더 힘을 얻었는지 뭐 이전부터 진행했었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냐, 바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일 전에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것들을 문서를 수정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5년 뒤에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윤석열을 거기다 대고 우리 충성하겠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은 우방이다,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맞서지 않으면 우리 또다시 이 한반도 전쟁 위협, 우크라이나 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광 윤석열에게 우리 계속 전쟁하지 말라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목소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동해서 마지막 답사지를 좀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섣알오름이라는 곳입니다. 섣알오름, 이름 또 좀 특이하죠. 뭘까요? 네, 바로 이 근처에 송악산이 있는데요. 이 송악산 근처에 오름들을 알오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섣알오름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오름이 없죠. 네, 오름이라고 했는데 뭐 구덩이만 파져 있고 없습니다. 뭐냐, 바로 여기에 섣알오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일본이 탄약고를 지었습니다. 뭐냐, 이 섣알오름의 안에 내용물들 안에를 파서 거기 안에다가 탄약고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웅덩이가 생긴 이유는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국이 전투기에서 포탄을 쏘아서 이 탄약고를 부서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웅덩이가 파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 구덩이들은 정말 안타깝게 제주도민들의 학살과 그리고 안매장하는 곳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네, 이 안매장한 그 시기가 제주도 4.3 항쟁이 아직 뭐 끝나진 않았을 때이지만 한국 전쟁이 또 터지게 됩니다.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좀 터지면서 미국과 이승만은 이 섣알오름 터를 제주도민들을 학살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이유로 죽였냐라고 하면
예비 검속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너 죄를 짓지 않았지, 뭔가 죄짓게 보이는데? 라는 것들을 성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하게 되면 어, 제주도민들을 그냥 잡아서 학살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군 당국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 4.3 항쟁에 당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면 무조건 잡아와가지고 A, B, C, D 등급을 나눠가지고 C와 D는 그냥 이유 불문하고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자신에게 뭔가 반대될 것 같고 자신에게 뭔가 등 돌릴 것 같은 사람을 모조리 찾아내서 죽였다는 거예요. 또한 국민보도연맹에 많은 분들을 가입시키게 되는데,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을 전향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합니다. 헌데 식량을 준다고 가입시키기도 하고, 지역 할당제로 너 이 지역에는 이만큼은 국가보도연맹에 가입시켜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비검속처럼 등급을 나뉘어서 죽음의 등급은 결국 즉살하게 만들게 되죠. 이 과정에서 물 먹었다, 뭐 골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이 역사적 사건 이야기를 좀 듣기 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골로 갈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유가 바로 많이 수장당하고 제주도민들이, 그리고 골로 가가지고 골짜기 가서 많이 학살 당했기 때문에 진짜 골짜기나 바닷가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지도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제주도 그때 당시 6.26 때 사령관이 일대 사령관이 김달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달삼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다가 위쪽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김달삼 모가지 잘린 골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사람 죽인 것도 파렴치 않은데 이놈은 지명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후대들에게 기억하게끔 만드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좀 이해가 좀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검속과 국가보도연맹으로 인해서 무려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 자신이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리에 돌을 매달아 수장시키기도 하고, 골짜기에 끌고 가서 연기를 피워놓고 그냥 죽이기도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헌데 가족들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시신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이동해서 위쪽에서 좀 보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내려다 보시는 곳이 웅덩이처럼 보이는 곳이 좀 두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시신들이 안매장 당했고 그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근처에 모술포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예비검속자들이 이곳에서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 1950년도 7월과 8월에 그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나게 되는데, 1950년 7월 16일에 80명, 1950년 8월 20일에 200여 명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한 학년을 모조리 죽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후에 60여 명은 만뱅디라는 공동장지에 묻히셨고, 200여 명 중에 132분이 시신이 확인이 되었는데 백조 일손 지지에 안장되게 됩니다. 만뱅디와 백조 일손 지지의 의미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이 시신 수습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승만 정부는. 그렇게 하다가 이 근처가 군부대 확장 공사로 결국에는 6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가로막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6년 만에 본 시신들은 서로 뒤엉켜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발견한 한 분이 멸치 젓갈 썩어가듯이 썩어갔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시신이 132구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백조일손 지지라는 곳에 안장되게 되는데, 이렇다면 질문, 백조일손 지지가 무엇일까요? 네, 백조일손, 100명의 조상이 한 자손, 네, 이 한 자손이라는 뜻으로 서로 다른 132분의 조상들이 한 날 한시 한 곳에 죽어 뼈가 엉키어 하나가 되었으니 그 후손들은 이제 모두 한 자손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백조일손지지. 네, 이 비석 언제 세워진지 혹시 아시나요? 네, 무려 1993년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 백조일손지지 묘비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승만 정부가 하야하고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들어섰죠. 근데 그 한 달 이후, 그러니까 그 전에 백조일손지지가 세워졌었는데 그걸 박정희 정부에서 깨트렸다고 합니다. 아니, 국가로부터 죽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박정희 군부는 그런 것들을 다 깨고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유족들이 억울한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열받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유족들은 빨갱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이런 기억을 못하게 계속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추모하고 연대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 끝에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993년에 비석이 세워지게 됐고, 2007년도에는 국가로부터 배상 판결, 그리고 국가로부터 국가 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 받아내게 됩니다. 네, 이 비슷한 시기에 학살당하셨던 만병디 희생자분들과 함께 2008년부터는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5년도에 합동위령제에서 이도식 백조일손 유족 회장님이 발언한 것이 와닿아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역사를 지키기 위한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는 4.3 항쟁을 없애려고 하는 역대 정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군부들과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입니다. 참 이 4.3 항쟁 학살의 역사가 가슴 아프고 쓰라리지만, 우리가 그 4.3 항쟁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후손들은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이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 잊혀지게 됩니다. 또한 이 역사를 가리려고 하는 지금의 정부, 윤석열 정부에게도 꼭 이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앞으로의 미래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4.3 항쟁 학살의 역사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정자 쪽으로 가서 우리 학살의 역사 단죄하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들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편지를 좀 쓰려고 합니다. 정자 쪽으로 이동해서 쓰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준 4.3 답사를 맡게 된 부영대진년 대표 현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